예,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종곤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IT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병원 IT 특징, 그리고 위험 및 사례, 의료 IT 점검,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IT 특징으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정보와 환경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IT 시스템 외에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신규 도입, 운영됨으로써 시스템 관리가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잡았고요. 기존 IT 시스템 외에 다양한 의료 장비가 지금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가 600종이 넘고, 그리고 최근에는 키오스크나 약품 조제 장비, 그리고 영상 입력 장비, 로봇 등 새로운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위험 및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2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사상 최고치의 해킹 공격 시도가 확인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의료기관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존 홈페이지 해킹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의료기기,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의료 시스템에서 침해 발생이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율 로봇에서도 신규 취약점이 확인되는 사례가 확인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의문점이 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까? 원인으로는 우선 환자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IT 기술력은 약하다라는 인식이 해커들 사이에서 좋은 공격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점이 확인되더라도 개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가 증가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라든지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때 피해 복구가 절박하기 때문에 손쉽게 협상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해킹 사고 보안 대책을 저희 의료원에서는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보안 인식 제고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 이상의 보안 강화, 그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 대책에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각자 담당자를 선정해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취약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의 일환으로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목적은 악성 이메일로 통해서 랜섬웨어 및 악성 코드 감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15년부터 분기별로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훈련 전에는 저희가 훈련용 샘플 메일을 제작해서 준비를 하고, 훈련 시에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 클릭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훈련 결과를 통해서 보안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용 메일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내에 유입되었던 악성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알려진 악성 이메일을 샘플로 해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첨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훈련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첨부 파일 실행한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리고 어디에서 실행을 했는지 접속한 기기 정보 그리고 메일 수신 그리고 열람 첨부 파일 실행한 시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정보로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첨부 실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 메일 신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 특성상 신규 입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입사자가 기존 임직원 대비 실행률이 높고 신고율이 좀 낮기 때문에 매번 이제 훈련을 할 때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부 실행자에 대해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안 교육 내용은 악성 이메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악성 이메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 방법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교화된 악성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 원내에서는 해당 메일은 육안으로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안팀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메일은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이게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성 메일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악성 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사용자 PC의 잠금 화면이 변경되도록 이렇게 자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클릭을 하면 잠금 화면이 변경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원복하기 위해서 원복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만 원복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악성 메일 신고율 향상을 위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첨부 실행률 감소를 하기 위해서 첨부 실행한 임직원에 대해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보안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이메일 모의 훈련 외에 원내에서 유입되는 악성 이메일에 대해서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한 메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한테 회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유입을 되지 않도록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수신한 메일 수신자를 확인하고 그 메일들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메일을 원내 공지 및 주의 요청을 따로 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 메일 중에 열람한 인원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카드를 월 1회 확인해서 칭찬 카드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문화상품권과 같이 이렇게 포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성 메일 모의 훈련 외에 침해 사고 모의 훈련도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모의 훈련 시나리오를 최대한 상세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침해 사고 모의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 연계 기관들과 협업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로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개인정보 유출, 감염 코드, 감염 사례들을 통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결과는 일단은 미흡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대응력 향상, 그리고 모의 훈련을 통해서 취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간도 됐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협업 능력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응용 프로그램 보안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 2회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보안 점검 방식으로 취약점을 도출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모해킹 점검을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웹스캔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진단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웹스캔이랑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라든지 기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하고요. 모해킹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 기준은 OWSP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WSP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 표준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OWSP 탑10 10가지 항목을 정해서 4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21년 내용을 보시면은 접근 권한 취약점이라든지 암호화 오류, 그리고 안전하지 않는 설계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점검 도구는 저희가 구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보안 점검은 버프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CS 프로그램 보안 점검을 할 때는 에코미라지라든지 치트 엔진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 점검 같은 경우 14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초 14년 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 점검 대비 약 6분의 1 정도 취약점이 도출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14년 점검했을 당시에 확인됐던 취약점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에러 페이지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됐었고요. 뒤이어서 중요 정보 노출이라든지 중간 페이지 삽입이라든지 파라미터 변조에 대한 취약점이 확인이 됐었고요. 팩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랑은 좀 다르게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이 가장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점검을 했을 때는 하이리스크적인 취약점은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주로 에러 페이지라든지 시스템 버전 노출되는 취약점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약 8년 정도 점검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인됐던 점은 저희가 하이리스크의 취약점에 대해서 조금 100% 완벽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걸렸던 기간이 약 4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약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함으로써 추후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취약점 내용 중에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던 취약점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정보 노출 같은 경우에는 CS 형태 프로그램에서 많이 확인이 됐었고요. 설치 폴더 내에 텍스트 파일이나 INI 등의 확장자 파일을 열람하셨을 때 인증 정보가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파일 내에 환자 정보 아니면 중요 정보가 저장되는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러 파일 정보 속에도 중요 정보가 간혹 저장되는 사례들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점검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증 후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적절한 인증 처리 없이 인증이 되는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점검이었고요. 대부분 취약점이 확인되는 사례는 리퀘스트 값이나 리스판스 값 아니면 인증 후에 접근하는 URL 값을 실패 값에서 성공 값으로 변조를 했을 때 우회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 평문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인증 시에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취약점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할 때나 아니면 CS 프로그램에서는 FTP를 호출할 때 간혹 아이디 패스워드가 보이는
취약점이 종종 확인됐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내에 로그인 정보라든지 DB 접속 정보가 확인되는 사례가 확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권한 우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증한 후에 ID 값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값을 타 사용자로 변조했을 때 권한이 우회 또는 상승되는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한 이후에 관리자 ID 값이라든지 권한 값으로 변조했을 때 권한 상승이 되는 취약점들이 종종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행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로그인한 이후에 타 사용자 ID 값으로 변조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가 OWSP 보안 점검 기준은 아닌데 점검을 하면서 종종 확인됐던 취약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그냥 보안 지식이 다소 좀 부족한 개발자가 만든 시스템 또는 취약점 개선을 한 이후에 확인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정보 암호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좀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간혹 그 인코딩을 암호 알고리즘으로 좀 착각하시는 개발자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한 이후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이나 인젝션 같은 경우에 전수 검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 개발자들이 취약점이 확인된 페이지에서만 확인을 하고 개선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개발자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다시 점검을 했을 때 계속해서 동일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를 꼭 실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 담당자들이 가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솔루션 우회가 되는 취약점들도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솔루션이 우회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필요 정보까지 전송되는 문제점인데요. 일반 사용자가 서버에 값을 요청을 할 때 값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요 정보들이 전송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화면에서는 마스킹 되어 있는 정보인데 패킷 내에 분석을 해보면 평문으로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간혹가다가 HTML 소스 내에 뭐 임직원 정보라든지 아니면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들이 종종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시스템 간 호출 시에 엔진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을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뷰어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실행되기 전에 인증을 거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증을 위해서 A 시스템에서 호출 시에 인증 정보까지 같이 전송되는 경우에 그 인증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점검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응용 프로그램 점검과 점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은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모바일 점검 도구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점검 도구는 지금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는 툴은 PC에서 모바일 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녹스라는 툴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버깅 툴이라든지 소스 추출 도구, 그리고 후킹 툴, 프리다 등을 이용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초 저희가 모바일 앱을 점검할 때 확인이 되었던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취약점들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최초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바일 앱을 점검하실 때는 한 번쯤 참고를 하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앱 폴더 내에 데이터 하위에 중요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외부 저장소 관리 미흡으로 외부 저장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에 간혹 인증 정보가 평문에 저장되는 문제점, 취약점들이 종종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팅 체크 같은 경우에도 체크는 되는데 다소 좀 미흡하게 체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상세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규 오픈 시스템 보안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개발되고 취약점 점검을 하고 개선이 된 이후에 오픈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하고 있고요. 해당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점검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응용 프로그램 점검이랑 유사해서 더 이상 뭐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점검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병원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15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홈페이지나 CS 프로그램, 모바일 앱 위주의 점검 대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스마트 기기라든지 최신 기술이 접목된 기기에 대한 점검 대상이 좀 확연히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점검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규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최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보안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표 내용에 좀 추가를 했고요. 테마 보안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연일에 기존 IT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양한 의료기기나 스마트 기기에서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연일에 테마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점검 대상은 기존 저희가 병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부터 CCTV 그리고 연계 시스템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점검 기준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적용 방법 및 사례집이랑 OWSP 점검 기준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OS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순 기계 같은 경우에는 환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권한 및 인증 우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OS 기반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요 정보가 평문 전송되는 문제점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차단 미흡, 환자 정보 평문 저장 등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단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인증 없이 접근되는 페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보안 점검을 실시하면서 취약점을 계속해서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취약점 개선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취약점 개선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수검사를 꼭 하시고 동일한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자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스 변경 시에 보안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메뉴 전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한테 요청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수 검사 시에는 보안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전수 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보안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을 개발자랑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발자 보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좀 효과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부분이었고요. 지속적으로 개발자 보안 교육을 통해서 이 개발자가 추후에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발견됐던 취약점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자 보안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신 감염 분석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염 사고라든지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서 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신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시스템의 이벤트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업무 외에 백신 설치율 관리라든지 그리고 감염 USB, 크랙 프로그램, 그리고 중복 감염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임직원이 다운로드한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임직원이 접속한 사이트에 대해서 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분석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바이러스 토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악성 여부가 확인된 IP라든지 그리고 악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V3에서 휴리스틱 기반으로 탐지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해서 악성 여부가 확인되면 따로 백신 업체에 패턴 업데이트 등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보안 활동 외에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해킹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안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해킹이 탐지되고 공격 IP를 확인하고 저희가 차단하는 업무 외에 자체적으로 침해 대응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존 보안 관제 서비스에서 탐지가 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험도 분석을 하고 위험이 감지되는 공격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패턴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활동으로는 해킹 IP라든지 아니면 악성 도메인, 오픈소스 취약점 공격 IP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따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키사라든지 의료와이삭, 시타스 쪽에서 해당 위협 해킹 IP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차단이 필요한 IP에 대해서 수집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된 IP를 가지고 정오탐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바이러스 토탈 API를 이용해서 정오탐 여부를 가리고 악성 IP로 확인되는 IP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IP를 차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내에서도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패치에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PMS에 관련해서 패치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PMS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공개되면 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임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직원이 있으면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 공격이라든지 악성 코드 감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선 활동을 또 벌이고 있고요.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지금 보안 예방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취약점들이 확인이 되고 또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운영 중인 보안 활동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